침묵하는 침실은 때때로 고함보다 더 큰 매력을 남긴다. 4050대 한국 여성들에게 특히나 와닿는 말일 것이다. 그 침묵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희의 심층 분석 원하는 자, 원치 않는 자를 놓치지 마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통해 부부의 욕구 조화의 비밀을 함께 풀어나가 보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종종 신체적 친밀함이 부부 관계의 사랑과 의대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여사와 52세 씨 부부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씨는 자신의 관계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느꼈고 아내를 잘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실에서 지속되는 침묵, 긴 여사의 성적 욕구 부재가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적 결핍과 깊은 유대감의 부족에 대한 숨겨진 애수, OS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남편을 상처 입힐까봐, 비난받을까봐, 자신의 욕구 부족이 이미 굳건한 결혼 생활의 기반을 흔들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발적 욕구 스폰테이니어스 디자이어와 반응적 욕구 이스판시브 디자이어 전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씨는 부부 생활의 신체적 측면에 집중하는 많은 남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자발적 욕구 즉 자연스럽고 갑작스러운 갈망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반응적 욕구, 감정적 연결, 애정 표현, 관심과 이해로부터 자극되는 욕구를 간과합니다. 김 여사에게 이러한 요소들의 부족은 욕구 감퇴를 야기했고 단순한 신체적 행위로는 채울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생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두 사람의 심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걱정, 여성의 폐경 전 호르몬 변화 등 모든 것이 성적 욕구 감퇴에 기여합니다. 거기에 더해 열린 소통의 부재, 배우자의 신체와 욕구에 대한 이해 부족 또한 큰 장벽입니다. 자발적 욕구만 집중하고 반응적 욕구를 무시하면 불균형이 초래되어 거리감을 만들고 많은 상처를 줍니다. 김 여사의 침묵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비난받을까봐, 배우자를 상처 입힐까봐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공유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욕구 부족이 결혼 생활을 끝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부부 소통 강좌에 참여하고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후 김 여사는 더욱 솔직해졌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 씨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놀랐던 이 씨는 점차 아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 시간을 갖고 함께 휴식을 취하고 성관계보다는 애정 표현과 스킨십에 집중하는 등 부부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함께 찾아나갔습니다. 그 결과 김 여사는 더욱 사랑받고 소중하게 느꼈고 자신감을 회복했으며 욕구도 점차 되살아났습니다. 수면 질도 개선되었고 폐경 전 증상도 안 와뒀으며 에너지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노력했을 때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뜻밖의 각성은 건강하고 견고한 성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침묵은 답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귀 기울이고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욕구는 단순히 신체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해와 친밀함, 그리고 더욱 깊은 사랑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 관계에서의 욕구 불일치는 단순한 생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인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40에서 50대 한국 여성들이 이러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겪는 복잡한 심리적 과정, 즉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자존감 회복과 자아 확립에 이르는 여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령대의 많은 한국 여성들에게는 완벽한 아내, 어머니, 그리고 성공한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만성 피로와 심신의 고갈로 이어지며 성적 욕구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폐경 전후의 호르몬 변화는 안면 홍조, 불면증, 기분 변화 등 여러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여 욕구를 크게 감소시키고 성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욕구 저하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자책하며 버림받거나 다른 사람에게로 눈을 돌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나이 들고 외모가 변하는 것에 대한 공포 또한 자존감과 자아 확신을 저하시키는 데 한몫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벼운 우울증에 빠져들어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46세 박 씨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 박 씨는 젊고 건강한 외모와 남편과의 원만한 성생활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폐경 전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안면 홍조, 불면증, 심한 기분 변화 등 여러 불편한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적 욕구가 감소하면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치 늙고 매력 없는 여자가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저에게서 실증을 느끼고 더 젊은 여자를 찾을까 봐 두려워. 이는 호르몬 변화와 사회적 압력이 여성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진료와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후 박 씨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부터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고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까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요가 명상 수업에 참여하여 심신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수면 질이 개선되었으며 폐경 전후 증상이 완화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 씨가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 명우나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 건강 개선은 물론 성적 욕구 회복에도 도움이 되어 부부 관계의 조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자기 인식과 자기 변화 노력에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50대 여성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자신의 욕구를 다시 발견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는 성생활 개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인 이전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전환을 가져와 자신감을 높이고 자기애를 키워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아내의 성적 욕구 저하에 대한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남편의 인식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내의 욕구 저하가 애정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직장 스트레스, 건강 문제, 삶의 경험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임을 깨달은 남편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분석합니다. 남편의 이해, 인내, 그리고 동행은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많은 남편들은 아내의 성적 욕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거나 심지어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문을 품거나 자신의 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내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분노, 실망, 그리고 관계의 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편이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꿔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내를 비난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남편은 시간을 내어 경청하고 이해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내의 입장이 돼 아내가 직면한 어려움과 압박감을 느껴야 합니다. 아내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건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단순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분노와 실망을 줄이고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세 김 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 이 씨의 성적 욕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김 씨는 처음에는 큰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원인을 파악한 후 김 씨는 이 씨가 직장과 자녀 양육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가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아내와 함께 나누고 아내를 도왔습니다. 또한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대화하고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오해는 풀렸으며 이 씨의 성적 욕구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김 씨는 사랑은 육체적인 행위뿐 아니라 관심, 공유, 이해를 통해서도 표현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변화는 성생활 개선뿐 아니라 부부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놀라움과 상처에서 이해, 존중, 공감으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인내와 동행은 이 씨에게 사랑과 안정감을 주었고 이 씨는 자신의 어려움을 더욱 자신 있게 공유하고 욕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인내와 동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재촉해서는 안 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내의 성적 욕구가 어떻든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와 동행은 두 사람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고하고 행복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성적 욕구, 회복뿐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 유대감, 이해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서로의 이해와 동행은 기반이지만 특히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 효과적인 소통은 욕망의 다리를 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해와 감정 표현의 절제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는 성적 욕망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공유하는 데 있어 고유한 어려움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장벽을 분석하고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세련된 소통 전략을 제안합니다.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느끼는 꺼림칙함과 어색함입니다. 한국에서는 성적 주제는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민감한 것으로 여겨지며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성교육의 부족 또한 욕망과 관련된 문제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을 더합니다. 남녀 모두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가족 의존도가 큰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부부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의 사적인 문제를 공유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불경이나 체면 손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부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문제에 홀로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개방적인 소통의 부재는 부부 사이의 거리를 넓히고 오해와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려면
사고방식과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내심,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소통 전략은 대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 다 긴장하거나 지쳐 있을 때 논의하는 대신 편안하고 사적인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로맨틱한 저녁 식사, 함께 산책 또는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시간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몸짓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맞춤, 부드러운 미소, 애정 어린 제스처는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비난이나 책망은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대신 진심으로 존중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공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부부는 수년간 욕망에 대해 침묵해온 후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랑과 친밀감에 대한 영화를 보고 그 후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을 더 열고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됐고 관계의 유대감과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어렵더라도 개방적인 공유가 장벽을 극복하고 애정을 강화하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전문가나 부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소통 전략과 조언을 제공하여 부부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련되고 개방적인 소통은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을 강화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견고하고 행복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양측의 끈기와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이지만 얻는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소통과 이해의 장벽을 넘어 다음 단계는 실질적인 전략을 적용하여 성생활의 행복과 조화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종합하여 성욕이 낮은 사람은 더욱 개방적으로, 성욕이 높은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유혹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건강한 성생활 유지로 얻는 생물학적 및 건강상의 이점을 강조합니다. 성욕이 낮은 사람에게는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심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접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대신 성욕이 높은 사람은 배우자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경청, 이해와 공감의 표현은 성욕이 낮은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데 있어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몇 가지 용한 기술로는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는 것, 로맨틱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 신체 언어를 사용하여 애정을 표현하는 것, 함께 휴식과 오락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적 유대감과 애정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면 성욕이 낮은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다시 발견하는데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욕이 높은 사람에게는 인내심과 세련된 유혹이 핵심 요소입니다. 압력이나 강요는 오히려 거리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그 대신 애정 어린 행동, 달콤한 말, 로맨틱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여 배우자가 사랑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감정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세심하게 유혹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또한 건강한 성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기타 건강 문제는 성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감소를 포함한 건강한 생활 습관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성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48세 박 여사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전의 직장 업무의 압박으로 인해 항상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이는 그녀와 남편의 성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강좌에 참여하고 교화를 시작한 후 박 여사는 에너지가 넘치고 수면이 개선되며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녀의 전반적인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남편과 감정과 욕구를 더욱 솔직하게 공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기 관리가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과 남편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 유지는 많은 생물학적 및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옵니다. 성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엔도르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또한 수면 개선, 면역체계 강화, 만성질환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성관계는 폐경 전 증상 완화와 생식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욕 차이가 있는 커플의 조화는 이해, 인내, 개방적인 소통,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실질적인 전략을 적용하고 전문가의 동반과 지원을 받으면 커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며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려 더욱 견고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5부에 걸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년 부부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미묘한 측면, 바로 성적 욕구의 불일치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역설, 여성의 복잡한 심리적 여정, 남편의 변화, 문화적 장벽과 실질적인 전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문제의 다차원적인 그림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욕구의 조화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건강, 서로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40대에서 50대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모두 중요한 전환기를 맞는 시기입니다. 호르몬 변화, 직장 스트레스, 가정의 책임 등은 성생활과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심리적, 성적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 명석한 정신, 건강한 관계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튼튼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성이 자신을 돌보고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밀함은 성생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깊은 연결, 공유, 서로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생 동안 사랑의 불꽃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고민하거나 질문이 있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고 건강과 가정의 행복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공유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